자, 교재 340페이지 보십시오. 토지에 이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토지의 변동입니다. 한자로는 토지가 어디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고, 그죠? 다를 이자, 그 첫 번째 그 어휘에 보면 토지의 이동 이렇게 쓰죠. 이제 이 한자가 토지의 이제 변동입니다. 이제 변동인데 토지의 이동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의에 보시면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또는 변경 말소하는 것이다 해놓고, 그죠? 토지 이동이 아닌 것 이렇게 이제 물으면 토지 소유자나 소유자 주소 또는 우리 토지 대장에 있던 공시지가 이런 변동, 요거는 토지 이동이 아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근데 토지의 이동이니까, 그죠? 첫 번째 이야기가 소유자 변동. 요거 우리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바뀌죠. 소유자가 바뀌는 거는 토지 이동이 아니다 요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단답형 아주 간단하게 물었던 게 우리 시험에 토지의 이동이 아닌 것 또는 토지 이동의 종류가 아닌 것 물어서 답이 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의 변동, 요게 이제 변경, 요게 답으로 나왔고, 그죠? 두 번째는 무슨 말이냐면 대위 신청. 대위라는 거는 여러분 토지 이동 신청을 이제 토지 이동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 신규 등록부터 이런 종류가 이제 바로 나오죠. 그죠? 근데 토지 이동 신청을 토지 소유자가 해야 될 신청을 대신하는 게 대위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해야 될 각종의 우리 지적에 관련 신청을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을 때 대신 또는 대위 신청할 수 있는데 네 가지 있죠. 거기 박스 안에 또 네 가지가 나옵니다.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해놓고, 그죠? 도로, 제방 이런 지목이 쭉 나오고 맨 끝말 첫 번째 해당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 시행자 있죠. 맨 끝에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가 해야 될 신청을 해당 사업 시행자가 대신 또는 대위 신청을 합니다. 두 번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는 마찬가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행정기관 장이 대신 신청할 수 있고요. 3번은 이제 주택법의 공동주택 부지인데 아파트 생각하시고, 아파트 부지는 이번 그 민사특별법에서 배우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 요 관리인이 다시 말하면 아파트 등의 관리인 등을 말합니다. 관리인이 없으면 그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나 또는 해당 사업 시행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네 번째 민법에 따른 그 404조 해놓고 채권자가 채무자 있죠. 채권자가 채무자인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수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 나온 문제가 대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 요 네 가지 외에 그 네 가지 써놓고 아닌 것 물어서 거기 3번에 있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또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인인데 그 관리인을 주차장 부지 또는 주차장 관리인 이렇게 해가지고 주차장 관리인, 주차장이라는 지목이 있죠. 또는 주차 부지, 주차용 부지의 관리인 해서 이게 답으로 나왔습니다. 마지막 문제 나올 때 답입니다. 자, 가끔씩 나온 문제인데 대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 이렇게 묻습니다. 시험에 묻는 거는 아닌 자 했을 때
주차장 관리. 요건 이제 답으로 낸 거고요. 자, 토지 이동의 종류에 들어갑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6가지 토지 이동을 봅니다. 처음으로 등록하는 신규 등록 있죠. 341페이지에 신규 등록.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전환이라는 게 아주 특이한 게 있고요. 등록 전환. 그리고 이제 분할, 합병, 그 다음에 이제 지목 변경. 바다로 된 토지 있죠. 344페이지 보세요. 바다로 된 토지는 등록을 말소를 합니다. 그 바다가 되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축척 변경이라고 거기 뒤에 축척 변경이라는 이야기 있죠. 요건 따로 제가 꺼내서 설명드릴 거고 방금 6가지 앞에 6가지의 일반적인 토지 이동 있죠. 요거를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자, 6가지. 문제는 그죠? 방금 이 신규 등록부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까지 요 6가지의 토지의 일반적 이동 중에 한 문제 있죠. 한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그 한 문제를 예상하시고 자, 신규 등록 보십시오. 341페이지에 뭐 이미 우리가 다 아시는 처음으로 등록하는 것, 신규 등록하면 처음으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의는 뭐 다 아시는 그 신규 등록 의의 보십시오. 지적 공부에 새로이 조성된 토지, 공유 수면 매립지죠. 바다를 공유 수면 매립하면 늘 바다를 매립을 했습니다. 그 매립한 바다를 새로 등록하는 것이고, 그죠? 아직 등록이 누락된, 아직도 등록이 안 된 토지들도 있습니다. 전 국토의 모든 토지는 국가가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등록이 안 돼 있는 토지들도 있다. 이걸 처음으로 등록하는 것을 신규 등록이라고 한다. 그죠? 신청 의무에 보면 자, 우선 오늘 전체적으로 나중에 설명드리고 다시 이제 종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신규 등록해야 될 토지가 있으면 토지 소유자는 60일, 신청 기간이 60일입니다. 60일 내에 신규 등록을 하도록 신규 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60일이고 다만 전체 있죠. 60일로 쭉 가다가 맨 끝에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있죠. 아까 344페이지에 요 바다 말소 요것만 신청 기간이 90일로 되어 있습니다. 60일인데 다요. 들어보세요. 신규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까지는 60일이고 마지막에 그 바다 말소만 9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다릅니다. 바다 말소만. 그건 뭐 한번 수업 들으면 다 아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만약에요 전체 다시 신규 등록으로 와서 여기부터 오늘 신규 등록이라든가 이런 신청을 60일 내에 90일도 있지만 바다 말소가 그죠? 신청하라고 돼 있지만 이걸 신청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여러분 과태료가 부과되느냐 만약에 물으면 그럼 토지 소유자가 60일 내에 신규 등록부터 각종 오늘 배우는 이 시간에 하는 모든 토지 이동을 60일 내에 신청 안 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느냐 물으면 과태료 부과는 없습니다.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럼 일단은 모든 토지 이동이 그죠? 60일 내에 신청하라고 돼 있고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바다 말소까지 다. 나중에 뭐 축적 변경도 있습니다만은 전체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규 등록할 때 거기 3번에 소유권 증명 서면 이게 이제 처음으로 등록하는 거니까 토지 소유자는 이 신규 등록하는 토지가
자기 토지라고 하는 소유권을 증명을 해야 되겠죠. 요 소유권 증명 서류 4가지 요걸 제출을 신규 등록할 때 각 소관청에 또는 시군구청에 요 소유권 증명 서류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죠? 법원에 확정 판결서 정본 사본인데 판결을 받아왔다 그런 뜻입니다. 법원에 판결을 받아왔다. 두 번째는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바다를 매립을 했다 그 말입니다. 바다를 매립을 하고요. 준공검사 받고 고확인증 사본. 그 다음에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을 할 때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인데, 자,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요거 신규 등록한다면 어떤 토지를 이걸 왜 또 기획재정부 장관이냐? 이건 늘 하는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 여기는 기획재정부, 기재부라고 하죠. 줄여서 기재부 장관인데 그죠? 왜 이 장관하고 협의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국유재산, 국가 있죠. 국유재산을 총괄인데 모든 국유재산을 총괄하는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요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요걸 이제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서 사본. 그 밖에 소유권 증명 서류 요렇게 이제 돼 있는데 가장 마지막으로 또 문제입니다. 시험에 나온 것이 결국은요. 방금 4가지 외에 소유권 증명 서류가 될 수 없는 것 또는 소유권 증명 서류로서 틀린 거 물어가지고 마지막 나온 게 도시군 관리계획도 또는 도시계획도면 있죠, 여러분. 공법에 맨 먼저 배우는 국토계획법에서 배우는 도시계획도면인데 뭐 이렇게 보십시오. 적어놓은 게 지형도면에 의해서 도시된 요 도시계획도면 이거는 소유권 증명 서류가 될 수 없다. 또는 이 도시계획도면 안에는 우리가 여러분 공법에서 배우는 이 도시계획도면에는 소유자가 없죠. 도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도시계획 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설치하고 이런 거를 도시계획 도면 안에 이제 도시계획 도면으로 이제 고시가 되죠. 이거는 소유권 증명 서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류 해놓고 4번에 방금 토지 이동 우리가 앞으로 지금 오늘 다 배우는 신규 등록부터 무슨 등록 전환 분할 지목 변경 또는 다음 시간에 나오는 등록상 정정 이런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를 그 앞에 있는 소유권 증명 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서류들을 지적 소관청이 관리하고 있다면 지적 소관청이 확인 우리가 무슨 소관청에 가서 신규 등록부터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제출하는 서류가 그죠? 소관청이 관리하고 있다면 그 소관청에 가서 확인 받으면 서류 제출을 가름한다. 이건 다 똑같습니다. 신규 등록부터 모든 토지 이동 신청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촉탁인데 신규 등록을 하고 이제 등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나중에 등기 배우죠, 그죠? 여기 등기 촉탁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소관청이 시군구청이죠, 여러분. 시군구청이 신규 등록을 하고 나서 등기소에 등기하라고 촉탁이라는 말 했죠. 촉탁은
다른 말로 부탁입니다. 등기해달라고 부탁하는 걸 촉탁이라 그래요. 우리가 가서 등기소 가서 등기해달라 그러면 신청이고, 국가기관들 있죠. 여기 시군구부터 국가가 등기소에다가 등기해달라 하면 그건 촉탁이라는 말을 씁니다. 다른 말로 부탁이라 그랬죠. 근데 신규 등록하고 등기해달라고 촉탁을 하느냐? 이건 하지 않는다. 역으로 다음 우리 등기 촉탁을 따로 이제 또 배웁니다만은 시험에 가장 많이 묻는 게 또 하나가 있죠.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신규 등록부터 토지 이동 중에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거 하고 물으면 시험에 등기 촉탁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 하고 물으면 제일 많이 답으로 나오는 게 신규 등록입니다. 요 신규 등록이고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니다. 요런 뜻이죠. 자, 나머지 있죠. 이제 등록 전환부터는 다 등기하라고. 무슨 등기하느냐 하면 그죠? 여러분 이제 변경 등기하라고 촉탁을 합니다. 그러나 신규 등록 요것만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니다. 그런 뜻이고. 그러면 신규 등록을 하고 나서 이제 등기를 하게 되는데, 등기법에 가면 신규 등록하고 무슨 등기를 하느냐?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죠. 그럼 여러분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은 처음으로 하는 등기입니다. 그죠? 이 등기는 소유자가, 저 토지 같으면 토지 소유자가 보존 등기를 하게 되고, 이건 지적소관청, 각 시군구청이 촉탁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전환 있죠. 아주 특이한 토지 이동 중에 하나입니다. 의는 우리 앞전에도 봤지만 의 보세요. 임야대장 임야도가 있고 토지대장 지적도가 따로 있다 그랬죠. 그러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한다. 그럼 자 보십시오. 임야대장이 있고 임야도가 있고 우리가 이 일제 때부터 지적 처음에 이야기할 때 제가 지적 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일제 때입니다만은 그때 임야대장 임야도가 따로 만들어지고 또 이제 일반 토지대장 지적도가 있죠. 그러면 말 그대로 그죠? 여러분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돼 있다가 여기에 등록돼 있다가 토지대장 지적도로 갑니다. 여기로 전환이 되죠. 옮겨 등록한다 그 말인데,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돼 있던 토지가 토지대장 지적도로 전환이 되는데 왜 여기에 등록돼 있다가 여기로 전환이 되느냐, 그걸 설명을 드립니다. 넘겨보시면 342페이지 대상, 거기 4가지 있죠. 요 4가지가 등록 전환이 되는 대상인데, 과거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 앞전 시험에 우리가 요 31회 시험 보기 전에 지적법이 그 대통령령 시행령이 조금 개정이 돼서 과거에는 지목 변경 있죠. 여러분 지목이 변경이 돼서 등록 전환이 이루어지는 걸 원칙으로 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 4가지는 요 지목 변경 없이 이제 지목 변경 없이도, 다시 말하면 지목 변경과는 상관없이 지목 변경 없이 말입니다.
지목 변경 없이도 등록 전환이 되는 그 네 가지를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만은, 자, 첫 번째 보십시오. 쭉 보고 제가 설명드립니다. 산지관리법이나 또는 이런 무슨 법이 있죠. 이거는 우리가 안 배우는 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산지 무슨 전용 허가 신고, 산지 일시 사용 허가 신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나 신고, 요거는 우리 건축법 배우잖아요. 이에 따른 또는 그 밖에 관계법령에는 개발행위 허가, 무슨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요 허가를 받으면 요 허가받은 토지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었는데 요 허가받고 이제 지목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지목 변경 없이도 요 허가받은 토지는 토지 지적도로 이렇게 전환이 등록이 전환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됐고 그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게 불합리하다 할 때 그 나머지 토지, 그 다음에 3번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은 됐지만 지목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것도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합니다. 그리고 4번에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른 분할, 요 분할되는 토지, 요 토지들이 등록 전환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네 가지 토지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만은 대상에, 그죠? 이게 과거와 달리 지목 변경이 없어도 또는 지목이 변경된 거, 지목 변경과는 상관없이 이런 경우에 이 토지들은 등록 전환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등록 전환도, 그죠? 아까 신청 기간 60일이고 여기 지금 책에는 빠졌습니다. 나중에 이제 본 교재가 나오면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요거 등록 전환도 신청 기간 60일이고 신규 등록하고 똑같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여기 없지만 아까 신규 등록의 경우만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그랬죠, 제가. 그러면 등록 전환 여기부터는 다 등기 촉탁, 변경 등기는 걸 하라고, 토지 변동이 생겼으니까, 그죠? 등기하라고 촉탁을 합니다. 여기부터는 촉탁을 합니다. 자, 요렇게 오늘 지금 기초입문반에서는 등록 전환이 왜 이루어지는지 요 대상, 여기만 네 가지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할이 있고 합병이 있는데, 분할은 다 아시죠?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합병, 이 합병의 경우는 우리 말하는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치는 거죠. 그죠? 분할은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그 분할 대상을 보시면 신청 의무가 있다. 요 말은 거기 쭉 보시면 이제 60일 내에 분할 신청해야 되는 경우는 거기 표처럼 되어 있는 위에 칸에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그 용도가 바뀌었다. 그 용도가 바뀌었다는 말이 여러분 한 필지였는데 일부가 지목이 바뀌었어요. 그럼 지목이 바뀌면 요거 분할해야 되죠. 그때는 60일 내에 분할 신청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있죠. 60일 내에 분할 신청 안 해도 과태료 부과는 없다는 건 이미 설명드렸죠. 보십시오. 한 필지였습니다. 이게 한 필지인데, 한 필지 토지인데 일부가 무슨 개발 사업 등으로 지목이 변경이 됐죠. 지목. 한 필지니까 지목이 하나죠. 근데 일부가 지목이
변경이 됐다면 여기하고 여기가 지목이 달라졌죠. 그럼 이건 분할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때만 60일, 요 분할 신청을 60일 내에 분할 신청하라고 그렇게 이제 법에 규정이 돼 있고, 다만 60일 내에 이거 신청 안 해도 그죠? 과태료 부과는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그다음 신청 의무 없는 거는 이제 뭐 이런 거죠. 우리 앞에도 이제 소유권 이전, 매매. 여러분 한 필지 일부를 매매하려고 분할합니다. 그럼 중개하러 가시면 중개 실무에 가면 매매, 한 필지 일부를 매매하려면 반드시죠. 반드시 분할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일부를 매매하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하게 되죠. 그때 이제 분할하거나, 아니면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 이런 걸 시정하려고 분할할 때, 요때는 신청 의무는 없고, 이거는 60일 내에 신청하라는 건 의무는 없고, 이런 경우에도 분할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뭐 60일 내에 분할 신청해야 될 경우라는 것이 요 지목이 변경됐을 때, 그때만 분할 신청하라고 규정이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합병입니다. 합병은 두 필지 이상을 이제 합치는 거죠. 한 필지로. 다만 신청 의무에 보면, 거기 쭉 읽으면 토지 소유자가 주택법에 따른 무슨 공동주택 부지라든가 도로 무슨 개방 이런 지목이 있죠. 쭉 나오는데, 이런 지목은 외우는 게 아니고, 이런 지목의 토지가 합병 대상이면 요것도 60일, 합병도 마찬가지 신청 기간이 60일이다. 그는 뜻이고, 그 다음에 합병에 이제 제한해 놓고요. 거기 3번에 합병할 수 없는 경우를 우리 법에 그 8가지 있죠, 여러분. 343페이지 8가지를 쭉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오늘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겁니다. 그런데 우선에 그죠? 여러분 요 그림 보십시오. 두 필지 이상 토지를 합치는데 A, B 물을 때 그죠? 실제 요렇게 A 토지가 있고 B 토지가 있죠. 그럼 A 토지하고 B 토지를 합병, 요걸 있죠. 합병을 하려고 하는데, 요 합병 있죠. 합병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을 쭉 법에 8가지를 규정하고, 반대로 나중에 제가 해석을 하면, 그럼 합병하려면 요 A 토지와 B 토지를 합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경우에 합병할 수 있느냐, 그겁니다. 첫째, 합병하려는 토지가 지번 부여지역, 지목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합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지번 부여지역은 동리, 우리 지번할 때, 여러분, 지번 부여지역은 동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동리가 같아야 되고, 지목도 같아야 되고, A, B 토지가 소유자도 같아야 되죠. 그러면 동리와 지목 소유자가 동일해야 합병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다르면 이 중에 하나라도, 여기 첫 번째 이야기가 3가지죠. 동리, 지목, 소유자가 다르면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가 등기 이야기인데, 오늘 요 안에 이제 등기 이야기가 2번과 5번 두 가지인데, 5번을 먼저 보십시오. 5번. 그 동그라미 5번을,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않은 토지. 그러면 A 토지하고 B 토지가 하나는 등기가
돼 있고, 요거 A 토지, B 토지 중에 하나는 등기돼 있고 하나는 등기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합병이 안 됩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A 토지나 B 토지 중에 둘 다 A, B가 둘 다 등기돼 있거나 둘 다 등기가 안 돼 있으면 합병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등기돼 있는 토지와 등기돼 있지 않은 토지는 합병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죠? 둘 다 등기돼 있거나 둘 다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2번. 무슨 등기가 있으면 합병이 되느냐 요건데, 자 우선 합병하려는 토지가 다음에 등기, 그 다음에 등기가 여러분 그 밑에 이제 박스 안에 기업, 니은, 디귿, 리얼 여기에 있는 등기가 돼 있는 토지는 합병이 되고, 외의 등기, 자 거기 외의 등기가 뭐냐 요걸 설명을 드립니다. 좀 이따가. 다음에 등기가 보세요. 거기 이제 박스 안에 기억 니은에 있는 요거는 제가 묶어서 소유권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하고요. 니은에 성역지하는 지역권 요걸 묶어서 소유권 외의 권리 중에 여러분 기업 니은에 있는 소유권 외에 4가지 등기 있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하고 성역지하는 지역권 요거를 우리가 민법하고 등기법에 가면 용익권 등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용익권이 등기된 토지는 합병이 됩니다. 요걸 합병이 되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등기도 배우고 민법도 배우고 등기법도 배우고 하면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드릴 건데, 우선 그죠? A, B 토지에 소유권 외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요거를 용익권 등기라고 하죠. 요 4가지 용익권 등기가 돼 있는 토지는 무슨 용익권이든 이 말입니다. 지상권이든 전세권이든 무슨 용익권이든 용익권이 등기된 토지는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토지로 가지고 설명하고 있지만 무슨 용익권이 등기돼 있든 다 합병이 됩니다. 근데 이제 디귿에 디귿하고 리얼은 둘 다 똑같이 이렇게 써줍니다.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저기 AB 토지를 말합니다. AB 토지 전부에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 번호까지 똑같은 저당 있죠. 원래 이 저당권이 원칙은 이렇습니다. 이 저당권이 등기된 토지 건물은 합병이 안 됩니다. 원래는 안 되는데 요 A 토지나 B 토지 모두에 여기처럼 똑같은 등기 원인, 그 연월일, 접수 번호까지 똑같은 저당이 양쪽에 A, B 토지 모두에 등기되어 있거나, 또 하나는 리얼에 합병하는 토지 전부에, A, B 토지 전부에 부동산 등기법 81조 1항 각호 이건 필요 없고,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 여러분 나중에 우리 신탁 등기도 배우죠. 등기법에 가면 요 신탁 등기도 배우는데, 요 신탁 등기가 저당권이나 신탁 등기가 돼 있는 요런 토지 건물은 똑같은 신탁 등기가 양쪽에, 이 말입니다. 디귿 리얼의 이야기가 A 토지, B 토지 모두에 똑같은 저당이나 신탁 등기가 돼 있는 토지 건물은 합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맨 앞에 아까 다음에 등기, 외의 등기 물을 때 어떤 등기가 돼 있으면 합병이 안 되느냐?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 답으로 나온 게 이런 가압류, 우리 등기법에 가면 가압류라든가 가처분 이런 것도 배우죠. 가압류 등기가 된 토지 건물은 합병이 안 된다. 그래서 등기법 시험에요. 요 이야기가 지금 2번 요 합병 요건의 2번 이야기가 등기법하고 지적법이 똑같습니다. 그 다르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등기법 시험에 최근에 2번 나온 이야기 늘 합니다. 제가 A 요거 그림하고 똑같이 A 토지와 B 토지를 합병을 하려고 하는데 합병할 수 없는 경우 물어가지고 토지로 물었을 때 마지막 답이 가압류가 등기된 토지, 이게 시험의 답으로 합병할 수 없는 거. 뭐 지상 용의권하고 저당 저거는 똑같은 저당이 잡혀 있다. 그 이야기 좀 이따 다시 합니다만은 요렇게 써놓고 가압류 등기, 요거 가압류, 요게 등기된 토지는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게 틀린 합병할 수 없는 거 물어가지고 답이었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지금 토지로 가지고 설명하지만 갑 건물과 얼 건물, 갑이라는 건물과 얼 건물을 합치는데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A 토지, B 토지로 물었던 게 한 번, 갑 건물과 얼 건물 이렇게 이제 있고, 갑 건물과 얼 건물을 합병을 하려는데 합병할 수 없는 경우 물어가지고 답이 갑 건물에만 저당이, 보세요. 갑 건물 여기만 저당이 잡혀 있고 얼 건물 여기는 저당이 없다. 그러면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양쪽이 갑 건물과 얼 건물에 거기 아까 저당 있죠. 디귿처럼 그 박스 안에 디귿처럼 갑 건물, 얼 건물에 모두에 똑같은 뭐가 잡혀 있어야 된다. 저당. 그러면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건 합병할 수 있다 없다 하면 있다. 똑같은 저당이 잡혀 있으면. 그럼 여기처럼 이제 문제에 나온 것처럼 이건 쉽죠. 갑 건물에만 저당이 잡혀 있고 얼 건물 여기는 저당이 잡혀 있지 않다면 이건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이런 걸 시험에서 묻는 겁니다. 자, 요게 2번 등기 이야기고 3번은 합병하는 토지의 지적도 임야도 축척 있죠, 여러분. 도면에 요 A 토지와 B 토지의 도면에 축척 500분의 2 도면 축척 있잖아요, 여러분. 500분의 1, 600분의 1 하는 축척. 이게 다르면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축척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4번은 합병하는 각 필지가 서로 연접하지 않았다. 연접이라는 말은 과거에 이제 인접, 연접, 인접이라는 말도 쓰고 집안 연소 이런 말을 쓰죠. 연접이라는 말은 이 A 토지, B 토지가 서로 연접해야 되는데 멀리 떨어진 토지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도로나 하천으로 분리된 토지 이 말인데 A 토지하고 B 토지 사이에 도로가 있다. 그죠? 그럼 도로가 있다면 A 토지와 B 토지는 서로 뭐 하지 않았다. 연접. 도로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면접하지 않으면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5번 아까 했고요. 6번에 합병하려는 토지가 각 필지에 지목은 같은데 일부 토지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 대상이다. 자, 여기 보세요. A 토지 이게 지목이 달라져서 아까 바로 앞에 분할할 때 나온 것처럼 지목이 달라져서 분할 대상이다. 그러면 분할 대상이라면 분할하고 합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분할 대상이라면 합병이 안 되는데
다만 보세요. 그 6번은 예외가 하나 있죠. 끝에 다만 합병 신청과 동시에 토지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그 말은 그건 합병이 됩니다. 동시에 한다는 거죠. 동시에. 이런 말입니다. 분할 대상인 토지는 합병이 안 되지만 분할과 합병, 합병과 분할을 동시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합병할 수 있죠. 동시에 하면 된다. 그 다음에 7번 합병하려는 토지 소유자별로 공유일 때 있죠. 요거 A 토지, B 토지를 공유일 때는 공유 지분, 요 공유 지분이죠. 요 공유 지분도 같아야 하는데 공유 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 주소 있죠. 그럼 여기 소유자도 같아야 되지만 아까 그죠? 소유자도 같아야 되지만 소유자 주소는 대장, 이 대장에 있는 주소. 여러분 이 토지 대장 있죠? 여기 보세요. 이 토지 대장에 있는 소유자 주소가 같아야 하는데 이 대장에 있는 소유자 주소가 다르다. 그러면 소유자 주소가 다르다면 요건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뜻입니다. 대장에 있는 소유자도 같아야 되고 소유자 뭐도 같아야 됩니다. 주소. 마지막 8번이 합병하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 등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가 저 A 토지하고 B 토지 저기 이제 합병하려는 이 토지 여기에 이 AB 토지 여기 이 지역에 무슨 사업이 있죠. 무슨 전체적으로 말하면 무슨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면 그 시행지역 아닙니다. 앞에 거는 A 토지 이거는 A 토지는 사업 시행지역 안에 있고 B 토지는 사업 시행지역 밖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지역 밖에. 그러면 합병이 안 됩니다. 사업 시행지역 안과 밖입니다. 자, 이 8가지에 제일 많이 묻는 쪽이 합병의 요건 중에 아까 2번 요 등기 이야기 이걸 가지고 주로 묻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쭉 읽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냥. 근데 요 등기 부분을 잘 봐두시고 아직 우리 첫 타임이기 때문에 나중에 등기법, 민법도 배우고 등기법까지 다 배우고 다시 이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드릴 겁니다만은 우선 오늘 무선 등기가 요거죠. 아까 무선 등기가 돼 있으면 합병이 되고 무선 등기가 있으면 합병이 안 되는지 이렇게 이제 구분을 잘 하시면 됩니다. 2번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지목 변경으로 넘어갑니다. 지목을 우리 배웠죠. 28종류의 지목이 변경되는 건데 그게 지목 변경입니다.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데 그죠? 신청 의무도 마찬가지 60일이고 60일 내에 신청하라고 돼 있고 그죠? 물론 60일 내에 신청 안 해도 무슨 과태료 이런 건 없습니다. 지목 변경 대상을 보십시오. 왜 지목 변경하느냐? 자, 국토계획법 있죠, 여러분. 뭐 공법입니다. 전부 이 이야기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형질 변경 등 공사 아니면 여기 공사가 무슨 사업 있죠. 무슨 사업이 완료됐다. 그럼 이 사업이 완료되면 요 완료된 사업에 따라 지목이 바뀌죠. 택지 아파트 지으려고 여러분 보세요. 아파트 짓기 위해서 택지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그 지역은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지목이 대가 되고요. 이렇게 되고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공장부지 조성공사 사업이 완료되면 당연히 공장 용지가 되겠죠. 그죠? 지목이. 이런 사업이나 공사가 완료됐거나 준공, 토지나
특히 건축물, 여러분, 우리 건축법에 이 건축물 용도가 나옵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면 요 건축물 용도 변경에 따라 지목이 바뀌죠. 그게 건축물 용도 변경에 따라.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개발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미리 합병을 하려고. 그러니까 합병이 왜 나왔냐? 방금 저 그림이죠. 앞에 지목이 다른 토지는 A, B 토지가 지목이 다르면 합병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지목이 다른 토지를 합병하려면 지목을 같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합병을 하기 위해서 지목 변경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법에 세 가지 있죠. 이런 경우에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함부로 가만히 있는 지목을 함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냥 지목 변경해달라. 그러면 지목 변경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기에 이제 해당돼야 지목을 변경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344비 서류 이거는요, 참고로, 아직 거기는 참고로 보시면 되고,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오늘 요 시간은 여기까지죠. 바다가 되면, 거기 첫 번째. 그럼 토지가 바다로 들어가면 바다가 되면 많지는 않죠. 이런 경우는 실제로는. 그러나 바다가 되면 지형의 변화로, 그죠? 등록 말소를 하는데, 자, 일단 첫 번째, 바다가 된 토지는 지적소관청이 등록 말소하라고 신청하라고 통지하면, 요게 이제 이번에 직권 말소에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신청은 90일입니다. 요것만 법에 90일로 돼 있고, 나머지 이제 지금 앞에 나온 건 다 60일이었죠. 그죠?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90일 내에 등록 말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직권 말소합니다. 소관청이 직권 말소고. 그 다음에 회복 등록까지 보십시오. 회복 등록은 이제 바다가 됐다가 다시 지형의 변화로, 바다로 된 토지가 다시 지형의 변화로 토지가 되면 이걸 회복 등록시킵니다. 다시. 회복 등록이라는 거는 바다가 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로 다시 토지가 되면 회복 등록한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바다 말소는 최근에 또 한 번 나와서 재작년입니다. 다시 90일 요거 숫자 묻는 게 문제 틀린 60일로 90일인데, 그죠? 60일 해가 틀린 답이었어요. 쉽게 나온 문제지만 자주 나오진 않은데 요것만 기간이 90일이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 그죠? 자, 여기까지 우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토지의 일반적 이동, 신규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 말소, 그 중에 제일 많이 설명드린 합병의 요건, 합병 요건을 등기 중심으로 잘 봐두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한 문제 예상 문제다라는 말씀 드렸고, 자, 다음 시간에는 그 또 다른 토지 이동 중에 하나인 축척 변경과 그리고 등록상 정정, 지적 공부 정리, 이렇게 이제 이어서 갑니다. 다음 시간에는 축척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